안녕하세요, 강남올입니다. 러시아가 결국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배경과 영향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먼저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한 배경을 보겠습니다. 3월 16일에 일단 이자 1.2억 달러를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후로도 연이어 이자를 갚아야 되죠. 21일에는 이자 0.6억 달러, 28일에는 이자 약 1억 달러, 그리고 3월 31일에는 원금 3.6억 달러와 이자 0.9억까지 갚아야 되죠. 4월 4일 그래프상에 큰 기둥 하나 보이죠. 원금 20억 달러와 이자 1.3억 달러를 갚아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러시아 외환 보유액 절반인 약 3천억 달러가 동결된 상태라 원금 상환이 어렵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디폴트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딱 봐도 핑계 같죠. 그래서인지 이미 무디스,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디폴트 직전까지 강등시켜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디폴트 영향을 보면 러시아 채권 등 자산에 투자한 글로벌 투자자의 손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이들의 손실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를 계기로 주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액을 많이 감소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현지 외국 기업 국유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죠. 뉴스를 보면 외국인 보유 지분 25% 초과한 회사가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면 해당 회사에다가 러시아 외부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까지 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황당하죠. 애플, 폭스바겐, 이케아, 맥도날드 등 59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랑 미국 등 서방 간의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 러시아발 금융불안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8년의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레버리지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창출했던 펀드입니다. LTCM이라고 할게요.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채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배째라는 거죠. 이때 LTCM이 러시아 국채 보유량이 상당했었습니다. 펀드 손실 규모가 40억 달러 정도에 이르렀고 파산 직전이었죠. 당시에 미국 정부가 구제 금융을 조성해주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시켜서 겨우 사태를 진정시켰다고 해요. 1998년 당시 LTCM이 레버리지를 통해 글로벌 채권 시장 약 5% 수준의 포지션이었다고 하는데 얘가 망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죠. 대마불사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번 러시아 디폴트는 이전과 달리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포지션이 크지 않아서 제2의 LTCM 사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전문가가 다수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디폴트 선언, 스태그플레이션 등 예상치 못한 신용 이벤트가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왼쪽 표를 보면 1998년 당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미국 국채금리와 다우지수가 꺾이던 모양인데 우측의 표를 보면 코스피는 반등이 나왔더군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인데요. 자동차의 경우 환차손과 러시아 수출 판매 감소 정도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조선은 기존 수주 프로젝트 진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음식료의 경우 곡물 가격이 오르고 원가도 오를 텐데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많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전자 쪽도 뭐 지금 좋게 보기는 힘들죠.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영상으로 기록해둡니다. 블로그 할 때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기록용으로도 영상을 계속 올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